네,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머리를 왜 이렇게 훤칠하게 이마를 훤히 드러내셨어요. 보톡스 맞은 이마 지금 그렇습니다. 더 뽐내시는 건가요? 더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빛나라고 좀 많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종목이 또 시멘트 관련주였잖아요. 네. 그 종목부터 먼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전 거래일이죠. 지난주 고려 금요일 날 시멘트. 고려 시멘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뭐 그냥 소소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바로 내일 30일 화요일이죠. 내일 이제 여야권 그리고 타 후보들까지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후보들이 나와서 TV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이 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 관련된 주택 재정비라든지 앞으로 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어떠한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가시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 30일 전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한 2박 3일 코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좀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1%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아직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우상향,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이나 또는 내일 모레죠. 예, 수요일이겠죠. 이때 뭔가 이 관련돼서 이 주택 재정비 또는 건설주라든지 또 시멘트 관련주들 이쪽이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본전에서 약간의 좀 수익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조금씩 좀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주는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조금 넉넉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이 종목을. 그래서 일단 기본 이전의 전고점이죠. 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 어떠한 이야기들이 질비할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대응 전략 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려시멘트 약수익 축하드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포착주를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대림 비엔코 네. 건설주가 없다면 네. 이 종목인가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스치면 생각하는 코너에서도 뭐 비트코인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기가 없다면, 뭐 이런 식으로 대안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건설주가 여러분 포트에 없으시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대림 비엔코라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림이라고 돼 있으니까 관련된 계열사겠죠. 뭐 DL로 바뀌었죠, 상호명이.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욕실 그리고 리모델링, 타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점유율 국내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웬만하면은 고퍼 성장주보다는 저PB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을 계속 많이 소개시켜드리면서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홈 인테리어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 포스트 코로나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서 뭔가 이 주가 자체가 좀 자극을 받으면서 실적에는 같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실제로 대림 리움이라고 해서 디움이라고 해서 B2C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프리미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또 런칭해서 성공적으로 한번 대박을 냈었잖아요. 같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홈 인테리어 쪽에서 강세를 현재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욕실, 타일 쪽에서 거의 국내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당연히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치가 상승이 나오는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부동산이 많이 상승이 나오니까 집을 뭔가 매매하기보다는 기존에 좀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통상 이제 그 협회에서 한번 보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1순위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욕실이 맞아요. 가장 1순위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주방. 그렇죠. 욕실과 주방이기 때문에 뭔가 상하수도가 연결된 그 부분에 많이 노후화된 부분들을 많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 수혜주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건설경인데 대림 비엔코가 아시다시피 대림에 또 유황공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림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 중국 건설 경기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재미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국 상해 종합 증시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화면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쪽에 좌측에 보이실 거면 이때가 이때 한번 볼까요? 잠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요때 보시면은 2014년도, 2015년도 요때 이제 상해종합 증시가 좀 5,000포인트랑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잘 보면은 2014년도, 2015년도에 왜 이게 월봉이거든요. 대림 비엔코에 이때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27,000원. 자,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이 회사가 중국 건설 경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회사다.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네. 중국 경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니까 주가가 많이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수혜주로서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제가 트래킹해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건설 경기 인프라 수혜까지 해서 총 3가지 포인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니 중국과는 왜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된 유한공사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해 법인이 굉장히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 번 건설하면 1년이면 도시를 한번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해서 네. 어느 정도 다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네. 대외적으로도 또 모멘텀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대림 비엔코입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조정 후 주가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이미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7% 강세를 아니, 오늘 또 보이고 보니까 있는데 강하더라고요. 강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기 전까지도 한 4, 5% 정도 상승 탄력은 계속 보였던 부분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네. 차트적인 부분들 흐름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배열 전환, 그러니까 조정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대부분 이게 분출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분출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파동상으로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든 어쨌든 간에 대부분 200일 이동평선 이 회색선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언더슈팅이 나오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은 대부분 정배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캔들을 지어보았을 때 이때 완전히 정배열로 진입하는 흔적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까지 갭상승을 뜨면서 쭉 올라갈지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오늘 2, 3% 강세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선택하게 된 배경이고 이렇게 뭔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흐름이 역배열로 전환됐다가 순간적으로 요때죠. 3월 23일부터 내외부터 어느 정도 정배열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을 내가 잘만 밑에서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정배열 전환 관련된 굉장히 정석적인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뭐 오늘 장중 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는데 마지막 내용 보고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6,300원 안착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6,5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일단은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럼 네. 가격 전략도 약간의 좀 수정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높은 자리에서도 지금 자리는 뭔가 베팅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가격을 깔아서 저는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겠다고. 마찬가지면 화면을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300원 선이 한 딱 이 정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1, 2월 달에 한번 반등을 시도했다가 여기 막혔던 부분이 바로 악성 매물대거든요. 대부분 이 자리가 왔을 때 이때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18% 급등 나오다가 좀 주저앉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3번째 정도 돌파를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300원 정도까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내외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가격이 오면 매수하는데 가격이 안 오고 그냥 쭉 올라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내줘요? 내가 더 많이 착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기부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네. 6,300원으로 제가 매수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 라인이 뭐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정은 나올 겁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정도. 6,300원에서 좀 정확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 여기서 며칠 동안 노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가 아마 매수 관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6,300원을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이전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7,700원 선으로 조금은 더 높게 잡고요. 손절가는 조금 손절가도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급등이 살짝 좀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0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목표가 7,700원, 손절가는 현재 구간 대비해서 조금 6,000원 선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또 오늘 강하다 보니까 네.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6% 넘게 오르면서 6,500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과 함께 반드시 눌림목 왔을 때 6,300원에 매수하자라고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주셨고요. 네. 목표
주가는 7,700원,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6,000원으로 잡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 매니저님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노란토로 여러분들 샵 2034로 신광사업으로 친구 추가해주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신광사 포착주에서 또 안 움직인 종목도 있습니다. 아직도 뭐 룽투코리아 이런 종목도 계속 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궁금하시면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관련된 또 종목 관련된 부분들 제가 포착주에서도 아직 못 움직인 종목들 리뷰까지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 밑에 하단 나가고 있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포착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